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위 1등하는 분들을 보면요. 네. 공부 잘해서 1등하는 분이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좋은 직장도 얻고 사회 나와서 소위 남보다 빨리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네. 그런데 간혹 정말 저분들이 다 1등인데 행복도 1등일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행복은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보여지는 게 아니라 네. 온전히 내 마음이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는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줄 분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아주 좋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셨는데 네.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고 하신 분이신데요. 그 주인공 먼저 만나보시죠. 좋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한 청년. 회사에 취직해서 인정받으며 평탄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랬던 그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교 앞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사람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나기 위해 시작한 토스트 가게. 좋은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인생의 참 행복을 알았습니다. 작은 자의 말에도 귀 기울이던 주님, 그 모습을 담길 원하는 이준영 형제를 만나봅니다. 어서 네,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준영 형제님 이야, 반갑습니다. 광운대학교 수석 졸업자. 네, 그러니까요. 이준영 형제님. 예. 아니. 저는 네. 목사님 수석 졸업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봐요? 저 옆에 두고서. 아니 분명히 예.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도 했을 거고 또 열심히 했을 거고 남보다 조금 더 지혜롭게 했을 텐데 혹시 대학 다니면서 본인에게 난 이런 목표가 있어서 열심히 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처음에 제가 대학을 재수해서 갔는데 재수하면서 신학대를 사실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고민하다가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래도 인문학 공부하고 신대원 가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랑 인문대랑 붙었는데 인문대를 가게 됐죠. 두 개 다 붙은 거예요? 네, 두 개 다 붙은 네. 기왕 인문대 갔으니까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이렇게 신대원 가야겠다 했는데 이제 제가 국어국문학과에 갔었습니다. 근데 국문학과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국문학으로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시도 만나고 그러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학교 수업이 막 밤새 책을 읽고 내 이 책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어떻게 재밌게 느꼈는지를 막 얘기하면 뭐 선생님도 좋아하고 학생들 좋아하고 점수 잘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학점도 잘 나오고. 그런데 그 요즘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수석 졸업하셔서 그런지 바로 취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뭔가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그 취업한 회사는 이제 그 학생들에게 진로, 취업, 뭐 인성, 자기주도 학습 등의 강의들을 하는 회사였어요. 전국에 있는 학교들 돌아다니면서 많게는 뭐 500명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고. 근데 회사가 갑자기 이제 제가 들어갈 때쯤부터 좀 커지기 시작해갖고 제가 팀장을 좀 빨리 맡게 됐어요. 그래서 팀장이 되고 이제 뭐 교장 선생님 만나고 학교 선생님들 만나면서 강의들 많이 하는 회사에 다녔었죠. 회사에는 한 1년 반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정말 어렵게, 요즘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고 네. 또 빨리 사실 인정받아서 팀장이 네. 됐고 또 이게 청소년들을 케어해주고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굉장히 저는 본인에게 맞고 그러니까요. 미래도 좀 보장되는 직장이었을 것 같은데 1년 반 만에 퇴사를 했다고 하니까 너무 짧은 시간인 예, 거죠. 좀 놀라운데 왜 그렇게 빨리 퇴사를 하신 거죠? 이게 또 승진이 빠르고 뭔가 회사에서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깨달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승진이 빨리 이렇게 되면서 회사란 이런 곳이구나 그러고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녔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요. 근데 사실 제일 기본적인 마음은 내가 이 회사를 안 다녔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지 않을까 굶어 죽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들 때 아니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와 월급이 나에게 안정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안정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도전을 하고 선택을 해도
그래도 굶어 죽진 않을 것이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도 할 정도면은 좀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좀 심어줄 수 있는 기회도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생각이 좀 달리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고 또 학교에서 원하는 강의들,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옳다고 믿는 이야기들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했을 때 학생들 상황이 정말 천차만별이고 어떤 학생은 당장 지금 꿈을 갖기보다 좀 더 어떤 자신감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하루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뭐 꿈을 가져라, 하고 싶은 거 해라, 잘하는 거 해라 이렇게 말은 그렇게 막 쉽게 해요. 네, 예. 하지만 내가 너무 무책임하게 말하는 건 아닌가. 좀 더 내가 가까이에서 매일매일 이야기해주지 않을 거면서 그렇게 막 마음만 뛰게 해놓고 가는 것이 뭔가 무책임하게 느껴졌어요. 그럴 수 거기에 있을 대한 것 책임감을 같아요. 좀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뭐 공부 잘하는 거, 또 학교에서 원하는 거 이런 것들 네. 콘텐츠를 주는 게 자기의 직업인데 마음속에는 미안한 마음. 이런 거 말고 진짜 인생의 고민, 지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생각 이런 걸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 회사에도 민폐고 그러니까요. 뭐 맞아요. 이런 조금 마음의 불편함들이 본인에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마음이. 그래도 1년 반 동안이라는 시간은 어. 돈을 모으기에 좀 적은 시간이다. 그렇죠. 또 신입 사원이 쓸 것도 많은데 일단 그거를 그래도 인컴이 딱딱 들어오는데 그걸 딱 포기하기가 좀 두렵고 막막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나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더 막막한 거예요. 막상 뭐 해야 될까 모르겠고 근데 좀 장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떤 장사를 할까, 어떤 아이디어로 뭘 할까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이제 제가 학교에서 IBF라는 동아리 했는데 그때 만난 간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준영아, 너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고 분명히 세상에 잘 어떤 먹힐 수 있는 사람이다. 넌 뭐래도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그런데 너가 잘 될 거라면 기왕이면 학교 앞에서 좋은 형이 돼주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인문학 공부한 형이 학교 앞에서 고민과 뭐 인생의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마음이 막 너무 뛰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네. 아 나도 학교 다닐 때 인문학하면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고 또 선교단체 하면서 진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그렇게 어떻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살아보자 생각이 들어갖고 하게 됐죠. 그게 이제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거군요. 네. 만나서 누군가로부터 대화를 하다가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네. 도전한다는 게. 근데 이제 기왕이면 조금 더 영향력이 더 있고 그리고 효율성이 있고 이런 일을 되게 사람들이 추구하잖아요. 근데 우리 준영이 형제는 토스트 가게를 하셨더라고요. 아,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토스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요. 네. 너무 좋아하는데 토스트 가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왜 그랬을까라고 사람들이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 같아요. 많은 일 가운데 네. 왜 토스트 가게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저희 가게 간판 자체가 광운대 인문대학 수석 졸업자의 집이라고 간판이 아예 써 있어요. 네. 강인수의 집. 네 맞아요. 그래서 광인수예요. 네, 광인수예요. 누가 보면 이름이 광인수인 줄 알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진짜 나중에는 뭐 인수형, 인수형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름이 인수가 아니다. 난 준영이다. 네, 준영이다. 얘기하고 그랬었죠. 그 간판의 뜻을 사람들이 다 아나요, 그럼? 네, 처음에는 이렇게 간판을 써놨을 때 네. 사람들이 그냥 뭐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인문대 수석 졸업했는데 토스트를 한다는 게 뭔가 잘 어울리지도 않고 아, 저 사람이 이렇게 학교 뭔가 망신시키려고 일부러 저러는 건가. 수석 졸업 안 했으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나중에는 생각을 할 수도 상패를 진짜로 갖다 놨어요. 안 믿어갖고. 아니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본금이 더 들어가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입지 조건도 따져야 되고 네. 여러 가지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그 회사를 다니면서 모았던 돈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뭘 할까 돌아다니다가 먼저 학교에 가서 내가 상권 공부라도 해보자. 내가 잘 아는 공간이고 오랫동안 다녔던 공간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을 여기저기 다녔는데 제가 딱 원하는 어떤 보증금에 월세에
권리금 없고 조그마한 가게가 있는 거예요. 크기는 얼마 정도예요? 크긴 한 평 정도. 한 평이요? 몸 돌기도 힘들겠어요. 몸 못 돌아요. 야. 몸 돌면 뭐 다 떨어져요. 그래서요. 그런 가게가 마침 있어서 일단 가게부터 계약을 했어요. 네. 아이템이 안 정해졌는데 그래서 뭘 할까 뭘 팔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격이 저렴해야 됐고 또 저희가 남학생들이 많아서 양이 또 많아야 됐어요. 그러고 밥보다는 빵을 하고 싶었어요. 밥하는 게 힘드니까 기성 제품인 빵을 뭐 굽는 쪽이면 좋겠다 해서 좀 토스트가 그래도 이렇게 매일 먹을 수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토스트 가게를 막 돌아다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자친구가 창동에 어떤 할머니가 토스트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 가보면 어떠냐 그래서 같이 가봤어요. 네. 창동에 그 할머니가 이제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예순부터 환갑 때부터 토스트를 구우셨어요. 20년이 넘게. 근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취사병을 했어갖고 요리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가서 이제 할머니 토스트를 구우시는 거 봤는데 진짜 뭔가 무림 고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림에 숨어 있는 진짜 고수. 뭔가 이 군더더기 없는 동작들. 보면서 절도 있는. 달인 같은. 네. 네. 아, 이분 진짜 고수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토스트를 봤어요. 근데 토스트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러고 또 계란이 그 빵에 사이에 끼는 계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 이렇게 토스트를 안 남게 하시냐. 네. 좀 이렇게 남으시려면은 계란도 줄이고 가격도 높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객단가가 안 나오죠.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할머니가 존댓말로 저한테 아 내가 마음대로 가격을 높이면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찾아와서 못 먹지 않겠냐. 그래서 가격을 함부로 높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토스트를 먹다 갑자기 눈물이 막 엄청 나는 거예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자친구 깜짝 놀라고 왜 그럴까 막 그러고 저도 영문을 모르겠고 감동이 온 거죠. 그 네, 순간에. 근데 처음에 왜 웃는지 몰랐는데 제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 회사 나오고 멋있게 나오고 막 여자친구, 가족, 친구들한테 아,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다 그랬는데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요즘 청년들의 화두가 생존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생존, 자립. 근데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이분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더 걱정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너무 창피하다. 대학 다닐 때는 내가 뭔가 멋있는 포부들을 갖고 살았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너무 잊어버렸던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 들면서 다른 것보다도 뭐 굶어 죽을 수도 있지만 일단 그분의 어떤 가르침, 철학대로 한번 살아보자. 제가 선교단체 할 때 이제 전국 수련회를 갔었는데 네. 그때 목사님이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는 게 복음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복음이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뭔가 내가 소외된 사람들에게 정말 인문학이 담긴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토스트를 한번 팔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죠. 그런데 저도 뭐 아까 목사님도 토스트 좋아하신다고 했지만 저도 되게 좋아는 하지만 막상 만들려고 그러면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네. 또 맛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 그렇죠. 비율이 참 적당해야 되는데 간이라 그러죠. 간이 네. 잘 맞아야 네. 되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남자분이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 취사병을 네.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요리 도구가 필요한지, 가스레인지에 뭘 사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기본적인 지식들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토스트가 저희 토스트가 좀 달라요. 다른 토스트는 좀 이렇게 뭔가 계란과 야채를 이렇게 섞는데 저희 막 또 네. 찌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고 학생들은 무슨 맛을 좋아할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제 할머니 토스트는 야채가 좀 더 많아요. 시장감이라서. 근데 저희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계란 비율을 좀 더 많이 높여서 토스트를 하게 됐고 그런데 좀 더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이 사람들이 사면서 고마워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먹을 수 없는 이 가격에. 질. 예. 네. 그래서 매일매일 양배추를 사고 제일 신선한 재료로 그리고 이 가격에 먹을 수 없도록 엄청 큰 토스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니까 사람들이 이것만 내도 되냐고 저희가 게이득 토스트, 게치득 토스트가 이제 주 상품이었는데 네? 게이? 게이득 토스트라고 계란 이득이다 해서 게이득. 네, 계란할 때 게치.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득이 되고 손님들이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봤을 때 여기 가면은 내가 이익이다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장사는 잘 되셨어요? 매출이 어떻게, 첫 매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요. 처음 장사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가게가 막 생긴 가게인데 네. 장사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학교 후배들이 이제 선배가 장사한다고 하니까 줄을 막 이렇게 서서 먹었어요. 아, 소문이 예. 났구나. 시각적으로 이제 네. 좀 이제 친한 후배들만 이렇게 사실 네, 10명 네. 정도 이렇게 줄 서서 먹었는데 애들이 시간이 많은 애들이라서 1시간을 기다려서 먹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막 지나가면서 줄 서 있으니까. 줄 서시면 여기 뭐 대박 가게인가 보다 해서 이제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가게가 또 특이하고 또 제가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먹혀서 그런지 이렇게 장사가 첫 달에 되게 잘 됐어요. 오. 순이익만 한 250 정도. 순이익만. 한 평짜리에서. 네, 한 평짜리. 야, 대박이다 그거는 네. 정말. 너무 신났는데 이제 여름 방학도 있고 또 겨울 방학도 있고 맞아. 여름엔 또 확실히 토스트를 덜 먹고 더우니까. 네, 비가 오면 또 좀 덜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매출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굶어 죽진 않더라고요, 진짜. 처음에는 그 굶어 죽을 걱정들을 하면서 토스트 가게를 했는데 막 장사가 안 돼서 뭔가 이렇게 시무룩하고 있을 때 제가 처음 이 가게를 하면서 받았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좋은 열매들을 주실 거다.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라. 그래갖고 장사 안 돼서 짜증날 때도 하나님이 또 손님들을 주시겠지 했을 때 진짜 오후에는 또 손님들이 많이 온다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먹고 살게 되더라고요. 마치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네. 기다리는 네. 백성들처럼 네. 내가 그때, 만드는 그때.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를 경험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아주 많이 돈을 벌진 않았지만 생각한 것보다는 그래도 뭐 손해가 되거나 뭐 적자를 보지 않고 이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돈보다는 또 돈 이외에 아주 얻은 값진 것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컨대 방송 출연도 하시고, 아, 진짜요? 네, 뭐 이렇게 잡지나 이런 데서 소문났었나 소개되시고, 보다. 예, 가게 간판을 달고 바로 다음 주에 저희 학교 학생이 네.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네. 근데 이게 재밌었나 봐요. 네. 저도 재밌으려고 이렇게 간판을 했고 그 사람들이 뭔가 이것이 이슈가 되면서 막 하루 만에 유머 게시판 전체에 막 이렇게 저희 글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신문사에서도 이제 오게 되고 그럼 막 근데 여전히 이슈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청년의 어떤 행복한 도전인가 아니면 그냥 뭔가 객기인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들이 막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진짜 많은 방송 출연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되게 어리둥절했죠. 네. 이게 사실은 뭐라고 그냥 토스트 가게 한다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일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어떤 이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네. 내가 뭔가 이 세상의 다른 안정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정을 구했을 때 아, 내가 괜찮게 살 수 있구나. 굶어 죽지 않겠구나. 전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었던 거예요. 멀리서도 막 찾아왔겠어요? 네. 뭐 남양주, 부산에서도 오신 분들. 오.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여든이 넘으신 할아버지인데 네. 제가 이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게를 이제 닫을 때쯤에 그 할아버지가 오셔갖고 그 방송에서 봤다 그러면서 막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뭐 어느 대학을 나와서 뭐 사실을 공부하려고 했고 그래서 아, 본인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오셨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얘기를 잘 들어드리고 제가 여기까지 배웅해 드리는데 그때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 가게에 온 이유는 내 아들 놈이 하나 있는데 첫째가 자꾸 이렇게 주식에만 빠져 있고 뭔가 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고민 상담을 내가 해달라고 예순이 넘으신 할아버지를 여든이 넘으신 할아버지 아드님이 예순이 넘으셨는데 저한테 그래서 아, 제가 어떻게 고민 상담을 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 뻘인데.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 네. 그러니까 이런 도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배울 게 있을 것 같다. 그걸 보면서 아, 저희 아버지 어머니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진로들 걱정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얘가 어떻게 자립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하실 텐데 또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얼마나 또 걱정하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그 간판 뭐 이런 거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다른 이름도 있었을 거고 네. 그리고 막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때 고민했을 때 이 네. 간판을 달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까지 어떤 생각들이 있었고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처음엔 사실은 진짜 간판을 이렇게 달 생각은 못했고 그때 네. 만났던 간사님이 네. 야, 너가 그 인문대 수석 졸업했지 않냐 네. 그런 컨셉으로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저한테 딱 꽂힌 거죠. 아, 그때? 광운대 인문대 수석 졸업자의 집. 그러면서 이 가게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는 여기가 뭔가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성지가 됐으면 좋겠다. 인문학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하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인문학은 사람들에게 물음표를 던져주는 학문이라고 배웠어요. 예. 경영학, 경제학은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라면 인문학은 이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진짜 이게 맞는가라고 물어보는 학문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간판을 달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니 왜 인문대 수석 졸업자가 토스트 장사를 할까? 1등이면은 대기업 공무원 이런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이야기하는 가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또 장사라는 게 재밌어서 내가 판매자고 손님이면 1대1로 계속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 상품이라는 것을 매개로 내가 진짜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인문학은 저는 사람을 사람으로 존재 자체로 보는 학문이라고 또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손님이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이 사람을 존재 자체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장사하면 좋겠다 해서 꼭 이제 광운대 인문대 수석 졸업자의 집 이런 컨셉이 필요했던 그 본인은 이제 내가 돈이나 직장 세상에 이런 행복이 아니라 진짜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시작한 건데 네.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면서 정말로 그런 행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왔잖아요. 후배들 아는 후배들부터 조금 전에 얘기한 80대 어르신까지 많은 분들이 왔을 텐데 네. 본인에게 또 행복을 주고 감동을 준 손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희 학교 학생이 자주 오는 단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설탕을 그렇게 많이 넣어달라고 그래요. 후배인데. 네. 예.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달라고 그래서 이거 먹으면은 당뇨병 걸릴 수도 있을 정도로 건강에 안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7살 때부터 펜싱을 했었대요. 네. 부산에 사는 친구인데 펜싱을 이렇게 해서 주니어 국가대표, 뭐 청소년 국가대표 이렇게 국가대표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17살에 트럭에 사고를 당하게 돼요. 80km로 달리는 트럭이 부딪혀서 근데 뼈가 다 부러지고 막 내전이 나오고 막 그럴 정도로 크게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정말 살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못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때 마침 이제 컴퓨터 게임이 많이 유행했을 때라서 이제 프로 게이머가 돼야겠다 해서 좀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 게임이 또 망하게 된 거예요. 너무 절망을 해서 이 친구가 학교로 돌아갔는데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 기초가 없으니까 전교 꼴등하고 막 그러면서 살았는데 이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학교가 싫고 그러니까 뭔가 예민해지고 애들 괴롭히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강제 전학을 당하게 됐어요. 네. 부산 살던 친구가 강원도로 전학을 가게 된 거예요. 강원도에 처음 이제 반에 가서 이제 학생들한테 인사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얘는 운동하다 왔다 그랬는데 그때 학생들이 자기를 보는 표정이 그 학생을 보는 표정이 뭔가 쟤는 공부 안 하는 애 이런 무시하는 당연시하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펜싱에서 1등 했는데 그런 취급을 받으니 너무 화가 나서 그때부터 첫 시험엔 전교 꼴등을 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수학도 만점으로 수능을 네. 수리 만점으로 졸업을 하고 정말 유명한 성균관대학교 기계과에 딱 들어가게 됐대요. 예. 그런데 그 이야기 끝이 아니라 거기를 다녔는데도 안 행복했다는 거예요. 1등을 하고 막 사람들 친해지고 하지만 이 같이 있는 또래 친구들이 얘네들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기랑 너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예. 그러고 다시 공부를 해서 저희 학교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내가 배우고 싶은 학문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나중에는 뭐 해외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보면서 아 이게 진짜 1등을 하고 뭔가 성공을 하고 그런 것보다 행복함이 행복함은 진짜 자기 마음에 달려 있는 거구나. 자기가 어떻게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저희 가게에 왔어요. 왜냐면 뭔가 도전하는 사람들이 또 힘을 얻으려고 저희 가게에 많이 오더라고요. 상담도 많이 하고. 네. 어떤 친구는 학교를 졸업하고 잡지가 너무 만들고 싶은데 잡지 회사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자기가 혼자
아침에는 가게 오픈 알바를 하고 그 돈으로 인터뷰를 하고 다니면서 잡지를 그냥 아무도 안 사는 잡지인데도 그렇게 만들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어. 인생을 듣고 또 보게 된. 뭐 아주 연배가 많으신 분도 있지만 네. 아주 또 어린 꼬마들도 만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남녀노소 다 만나니까. 네. 좀 어린 친구들 중에 누가 기억에 남나요? 제일 기억에 나는 친구는 현우라는 친구예요. 네.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인데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그 3학년 친구들이 저희 가게랑 친했어요. 왜냐면 제가 토스트 그 식빵 보면은 제일 겉에 있는 껍데기 부분 있잖아요. 네. 팔지 못하는 그 껍데기 네. 부분. 그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그냥 구워줬어요. 학생들 배고프니까 초등학생들. 초등학생들한테. 네, 이렇게 마가린에 설탕에 케찹에 해서 주면 그때 완전 맛있어하죠. 최고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소문이 나서 막 초등학생들이 줄 막 서. 10명, 15명 와갖고 와, 토스트 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어요. 네. 공짜로. 네, 공짜로 막 줬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현우라는 친구가 저희 가게에 자주 놀러 와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장난도 많이 치고요. 예. 제가 그때는 이제 좀 뭔가 장사가 안 돼서 뭐 기분이 울적하고 이렇게 우울해 있었어요. 아. 현우랑 현우 친구랑 와서 형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장사가 안 돼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형이 못생겨서 그래요. 성형을 하세요. 막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분이 안 좋아서 화제를 돌려야겠다 네. 싶어갖고 너는 꿈이 뭐냐? 뭐 하고 싶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저희 가게 단골 질문이거든요. 모든 손님이 오면 그 대답을 해야 돼요. 아, 항상 그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인문학도로서 네. 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현우 친구는 자기는 레고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레고 디자이너가 될 디자이너. 거예요. 어, 하는 멋있다. 거예요. 어. 그래서 멋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현우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꿈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인문대 수석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오. 초등학교 3학년이 네. 그래서 얘가 빵을 더 얻어 먹으려고 그러는 건가 생각하면서 네. 왜 인문대 수석 졸업하고 싶어? 물어보니까 아, 형처럼 되고 싶어서요. 그러는 거예요. 음. 그때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형은 어떤 사람이야? 물어보니까 형이요? 형 좋은 사람이요. 그러는 거예요. 뭔가 빵을 주고 이렇게 아이들을 잘 받아주고 했던 것이 그 친구에겐 좋은 사람으로 여겨졌나 따뜻함이.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어른들이 야 좋은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이 사실은 막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좋은 사람에 이렇게 탁 어떤 꽂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는 손님들에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좋은 사람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진짜 좋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결국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사는 거,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정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사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꿈이 되고 그 사람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죠. 그것이 바로 그 원래 준영 형제님께서 인생의 그 목표를 찾는 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제가 회사를 사실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회사의 답을 내 답으로 인정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나만의 답을 찾아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가게를 하면서 저의 목표는 막 토스트 프랜차이저 막 뭔가 커지고 이런 것보다 내가 진짜 내 인생의 답을 찾고 싶다 했던 거였죠. 그런데 그 현우의 말을 듣고 좋은 사람의 좋은 이야기들은 결코 망할 수 없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하고 좋은 이야기를 전하려고 살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자꾸 와서 도와주고 뭔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좋은 이야기가 진짜 복음이고 내가 예수님 닮아서 살겠다는 이야기들을 내가 끝까지 버티고 살아갔을 때 결코 망하지 않겠구나, 굶어 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되면서 내가 진짜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 답을 목표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그 진짜 그런 진지한 이야기, 내 삶의 솔직함들 이런 것들을 그 고백할 수 속에서 있을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예. 정말 그곳은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만든다거나 네. 아니면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걸 현실화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질문을 통해서 아 그래 내가 이런 게 원래 꿈이었고 난 이런 꿈을 가져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생각하지 네. 못했던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 꿈이 그리고 뭔지. 굉장히 예. 보람된 일이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광인수의 집이 정말 어쨌든 간에 알콩달콩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답을 찾고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얘기를 지금 담아내는 것 같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공감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쉽게도 네. 1년 만에 가게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저희가 좀 들으면서 조금 좀 맥이 빠지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나름대로 행복하시고 또 거기에서 의미를 찾았는데 1년 만에 다시 또 문을 닫게 되셨는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가게 계약이 1년이긴 했었어요. 네. 계약이 네, 그 계약을 연장할까 어. 고민을 하다가 이것만 하면서 내가 먹고 살기에는 아직 좀 더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결혼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했을 때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는 생각도 들었고요. 현실적인 고민. 네,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었고 또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폐렴에 걸리고 막 네, 이제 공간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네. 폐렴에 걸리고 몸이 아프고 그래서 자꾸 가게를 빠지는 일들이 늘어난 거예요. 문을 닫는 날도 있었어요. 네, 못 일어나고 병원에서 막 하루를 보내고 몸이 그래야 되는. 상해지는군요. 네. 네. 그러면서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네. 너무 힘드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 원하시고 하지만 내가 좀 더 그렇다면 나의 이야기들을 이야기 위주로 좀 더 할 수 있는 곳 토스트를 만드느라 에너지를 쏟기보다 이번에는 이야기에 좀 더 에너지를 쏟았으면 좋겠다 해서 가게를 정리하게 돼요. 그럼 무작정 정리하고 나서 또 뭔가 목표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계획을 새로운 계획. 그렇죠. 뭔가를 어떤- 또 하고 싶은 예, 예. 일이 있었을 테니까. 네, 가게가 유명해지면서 출판 제의가 들어왔어요. 잘 예. 됐다. 안 그래도 국문과고 네. 20대 때 글을 꼭 써보고 싶었거든요. 하고 싶었던 일이고. 네, 네. 진짜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어서. 그래서 막 이제 책을 신나게 막 다 쓰고 원고를 다 썼는데 이제 가게를 정리하게 되면서 이제 책의 이 출판 의도와 이제 좀 달라지게 됐던 거죠. 기획 의도와. 그러면서 출판이 엎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게를 이렇게 그만뒀을 때는 책이 나오면 좀 더 강의를 많이 할 수 있겠구나,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겠구나 생각했었는데 그게 엎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충격이 오는 거죠. 난 진짜 그럼 뭐 먹고 살아야 되고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막 이제 출판 얘기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 내가 이 책을 드리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책에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인세를 이 책의 인세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까지 했었는데 책이 안 되면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인가? 내가 1년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없어져 버린 걸까? 너무 불안하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 기도학교라는 세미나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다 드리지는 않았더라고요. 인세는 드렸지만 이 책이 나오면서 얻게 된 인기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수입들은 하나님께 다 드리진 않았더라고요. 내 마음에는 책이 유명해지면 하나님이 책을 쓰셔서 유명해지면 내가 좀 더 뭔가 유명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나한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에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우리 그 형제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전도사님 하시고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뭔가 인격적인 만남들은 잘 몰랐는데 IBF라는 선교단체 수련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너가 진짜 내 양을 칠 수 있겠느냐, 내 양을 먹일 수 있겠냐 물어보시는데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너의 가족들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냐 물어보시는데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가족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싶어요. 진짜 내가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양들을 내가 먹이고 싶어요. 그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사실은 나도 내 마음 깊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그때 하나님과 진짜 인격적인 만남들을 하고 앞으로 이 하나님을 내가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 형제님이 뭐 학생들 상대로 강의도 하셨고 또 인문학 전공해서 또 스피치가 좋으시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좋은 책도 나오게 돼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세워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방송 보고 있는 그 젊은 청소년들 또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 가게를 했을 때 사람들은 뭔가 꿈을 쫓는 멋있는 청년이다. 도전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제가 막상 가게를 하면서는 그냥 저는 하고 싶어서 했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왜 사람들은 꿈이 꼭 있어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할까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꿈이 딱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꿈 꼭 없어도 되더라고요. 꿈은 하나님이 꾸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갖고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내가 꿈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욕심을 미화하지 않을까. 성공하고 싶은 욕심을 내가 꿈으로 미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억지로 꿈을 가지려고 하고 뭔가 그럴듯한 꿈을 갖기보다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내가 청종하고 쫓아가는 거.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놀이터로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놀이하고 하나님께서 만든 놀잇감들을 내가 노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놀잇감들을 준비하셨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행복하게 놀이하는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세상이 놀이터라고 하는 말이 또 공감이 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 이 땅의 많은 젊은이를 대표해서 분명히 환경과 형편은 힘들지만 그래도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그런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를 대표하는 건강한 젊은이를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네. 좋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본인의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또 기도 제목, 꿈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응원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가게를 정리하고 더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더 멋있게 나타나고 싶다. 근데 참 그건 또 제 욕심이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친한 친구들과 같이 이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뭐 저녁에는 치킨집을 하고 오전 오후에는 다른 사업을 준비하면서 좀 더 바쁘게 진행될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내가 가게를 하면서 배웠던 좋은 사람의 좋은 이야기들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이야기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네. 사실 뭐 물이 어느 그릇에 담기든 물이죠. 그렇죠. 물은 뭐 동그란 컵에 담기든 또 네모난 곳에 담기든 물인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나도 행복해야지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게 토스트 가게가 아니고 다른 어떤 일을 해도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 네. 행복한 것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앞으로도 많이 전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도 이렇게 퀘션 마크를 네.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너무 건강한 모습 그리고 네. 이렇게 아주 잘 가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저희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더욱더 건강하시고 네. 행복한 여정 되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생의 물음표를 던진 이준영 형제님이셨는데요. 그 답은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이게 정말 내가 가야 하는 길인가? 이런 의심과 회의가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꼭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힘들고 고되도 이 길을 여전히 묵묵히 걸어가면 그 맨 마지막의 끝은 언제나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의 오늘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웃고 울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